자, 어디 있었나요? 자, 이제 126쪽 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제 우리는 요 내용 앞에 다 정리됐어요. 앞에서는 기본계획 반드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라고. 자, 시행자 쪽입니다. 자, 시행자 쪽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조합이죠? 자, 조합 부분을 정리합니다. 자, 정비조합은 여러분, 우리 재작년도에 개정이 좀 많이 됐었죠? 특히 조합의 임원적 개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재작년하고 작년에 문제 반영된 게 딱 하나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준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어제 내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먼저 조합을 들어가고 할 때는 자, 정비조합의 특징이 있죠. 자, 정비조합은 뭘 구성한다 나와 있죠?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이겠죠. 모여가지고 뭘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추진위원회 하는 것은 말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위원회예요. 조합은 아니죠. 조합 만들기 전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만들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겠죠? 소유자들이 만들어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자, 구성할 때 거기 써졌죠? 자, 거기 일반적 정비구역 지은 곳이 이후에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후에 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위원, 5인 이상 위원, 그리고 운영규정이다, 정관이다. 운영규정이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함을 못 쓰고 운영규정. 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가반수 동의. 그리고 또 누구 승인 받아야 돼? 시장 군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조합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정비조합만 있는 거야. 도시개발조합이나 주택조합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에만 있다. 정비조합을 해봤던 분들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 두 개 있죠? 주거환경은 없으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모든 업무는 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자 보시면 똑같아. 우리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되겠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자,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줘요? 다 똑같아 있죠. 누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가 받으려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가 받으려면 인가 신청해야 되냐 돼? 인가 신청 누가 한다고? 다 추진위원회 간다니까. 추진위를 구성해 놨잖아. 추진위원회가 다 하는 것이에요. 인가 신청할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인가 신청하려면 자, 설립 인가를 해달라고 하려면 최소한도 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거지. 뭐 있어야지 인가를 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뭘 개최하죠? 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거야. 총회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정관도 확정짓고 또 임원도 뽑고 대의원도 뽑고 등등.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가 그거 다 나와 있죠. 흐름을 보고 다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창립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의 형태를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돼. 형태 갖춰서 인가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인가신청을 할 때는 그냥 한다.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지? 서면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가가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면 다시 또 해야지.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업무를 다 누가 본다고? 추진위원회가. 동의받으러도 다니고 인가신청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가 나오면 이제 조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정비조합도 법인이죠. 법인이면 인가 나올 때 성립한다, 등기가 된다.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자, 등기는 똑같이 인가 나오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라는 것이에요. 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합이 설립인가 나오면 이제 추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조합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이 성립되는 시기는 설립인가 받음으로서야 등기함으로서야 등기를 해야만 성립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진위원회 내용을 거기 정리해놨죠? 자, 126회 위에 봅니다. 자, 추진위원회 구성,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지원고시위에 5명 이상 위원, 5명인데 7명 하면 틀려. 운영규정, 또 토지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가반수, 시장군 허가야 승인이야.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장군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그 밑에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공공지원 밑줄. 자,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쩔 때 공공지원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좀 긴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위에 화살표 못 찾았어요? 그거 보시고요. 자, 동의 의제는 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증 소유자 아까 가반수 동의 있었잖아. 이자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봐야 되겠죠?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의하면서 조합 설립은 반대한다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동의한 걸로 본다. 임원 보이죠? 자, 추진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이죠. 조합장이 아니죠.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1명. 이사 감사를 둬야 한다. X. 이사 들어가면 돼야하는데 이사는 없다. 알겠죠? 위원장 1인하고 감사를 둬야 한다. 또 추진위원회 업무사항 보이죠? 업무상에서는 여러분 4번이 가장 기본이죠. 4번 뭐예요? 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다 하겠죠? 동의도 받으러 다니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제가 진하게 쳐놨죠? 설계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시공자 선정은 아까 어디서 한다겠죠? 조합총회에서 하는 거야, 시공자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못합니다. 설계자 선정은 가능하지만 시공자 선정은 아까 봤잖아.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총회에서 한다고. 그 조합 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하면 틀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한다겠죠? 개최해서 뭐 한다고? 정관도 확정 짓고 임원도 뽑고 대의원도 뽑고 한마디로 조합의 형태를 갖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인가 신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이제 조합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조합 보시면 설립 의무 보인가요? 지금 126페이지 보고 있어. 오케이? 자, 설립 의무 봅니다. 자, 주거환경에 대한 사업은 조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재건축은 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재개발 아까 얘기했는데 재개발은 조합이 필수는 아니다. 왜? 그 밑에 써놨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안 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안 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은 필수는 아니다. 됐나요?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동의요건 보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었고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고 여전히 나올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제 올해 뜨면 지문으로 뜰 확률 커. 작년에 한 문제 나왔죠? 자, 동의 문제입니다. 자, 동의는 여러분, 거기 이제 외우기 편하게 제가 순서 바꿔놨거든. 자, 보세요. 자, 우리 재건축 조합이 있고, 재개발 조합이 있죠? 또 재건축 조합은 주택단지 안하고 주택단지 밖. 이 차이는 여러분, 주택단지 안이라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생각하면 아파트, 보통 많이 하는 재건축. 재건축으로 아파트 많이 하잖아. 그래서 공동주택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택단지 밖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뭐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이 있고 그런 거.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재건축은 가능은 해요. 상가나 단독주택이 가능은 하지만 별로 안 하겠죠? 왜? 단독주택 재건축 해봤자 효능이 별로 없잖아. 지금 몇 개나 짓겠어, 단독주택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안을 많이 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재개발 조합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의 정족수에 관한 문제는 자, 일단 제가 써놨죠? 세계 공통이다 뭐라고? 소 4분의 3 이상 동의는 다 공통이야. 자, 물론 공통이지만 내용은 틀려. 여기 재개발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야? 지상권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재개발이니까. 여기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야? 땅하고 건축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하나 구별하라고. 모든 소는 전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 구별을 해갖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and는 다 알겠죠? 이거 또는 넣으면 안 돼. 항상 우리 정격수는 and 또는이나 이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면만 외우시면 돼. 자, 우리 재건축 조합에서 주택단지 아니라면 소 4분의 3 이상 동의와 또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 해당되는 동의, 4분의 3 이상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또 바뀌면 전체 소유자, 즉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하고 면 얼마? 3분의 2. 자, 재개발은 소 4분의 3 and 면 얼마? 2분의 1. 숫자 기억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우리 아는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각 동에 가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돼야 됩니다. 어느 한 동이라도 가반수가 안 나오면 재건축 못 합니다. 왜? 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으니까. 알겠죠? 이게 들어가야만 설립인가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의 정족수 물어보는 문제는 워낙 기출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단일 문제로 많이 나오고 가로넣기 많이 나오고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물어보는 문제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또 주택단지인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소는 여러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예요. 알겠죠? 여기는 면적이 붙으면 돼. 알겠죠? 면적 4분의 3 이상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 됐어요? 면 4분의 3입니다. 둘 다 똑같죠? 소 4분의 3 and 뭐? 면 4분의 3 and 뭐? 각동 가반수. 자, 밖에는 뭐죠? 소 4분의 3 and 면 얼마? 3분의 2. 자, 재개발은 뭐라고? 소 4분의 3 and 면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게 들어가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외우세요. 이 불문하고 작년도 가로넣기 나왔었죠? 작년 한 문제로 나왔었고 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지문으로도 거의 안 빠지고 등장하니까 무조건 외우시라고.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가는 거기서 있죠? 시장군수 인가고 등기, 법인이기 때문에 30일 내 설립 등기를 해야만 조합은 성립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표준정가는 한 줄만 치고 가세요. 자, 표준정가는 원래 국장이 작성했는데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시도지사가 작성합니다. 지금 국장이라면 틀리겠죠? 그래서 표준정가는 시도지사가 작성한다. 자, 조합원 자격이 보입니다. 자, 이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의 드리면,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또 우리 정비조합이 있고, 자, 정비조합은 여러분 두 가지. 재개발조합이 있고 재건축조합이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개발조합에서 우리는 항상 누구였죠? 개발구역 안에 있는, 당연히 개발구역 안에 있어도 우리는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다 토지 소유자로 이야기했죠? 자, 또. 자, 재개발조합에서는 뭐라 하죠?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 차이점은 찾아낼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달라. 재개발이면 여러분 뭐라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할 것이고,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라고?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안 들어간다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자,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우리 개발조합 기억나죠?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도 개발조합도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동의 받잖아요. 동의 정격수 기억나죠? 도시개발조합 뭐죠? 면 3이 and 소 2분의 1. 오케이?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잖아. 요 놈은 두 개가 되니까 또 안박 나누니까 세 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해두시고. 자, 문제는 이거. 자, 도시개발조합에서 설립을 인간인체 동의하는 사람 있잖아. 동의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못 된다? 자, 도시개발조합에 지금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을까? 아까 면사면도 소 2분의 1이니까.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조합원 된다, 못 된다? 자, 우리 재개발조합도 아까 우리 소 4분의 3인데 면 2분의 1이잖아. 동의 안 한 사람들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된다. 자, 재건축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동의 안 한 사람들 조합원 된다, 못 된다?
그렇지. 언어만 안 돼. 그래서 개발과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의무가입이야. 알죠? 여기는 개발과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한 조합. 그래, 공공조합이라는 말 쓰거든. 공공조합은 의무가입이에요. 의무가입.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은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여기에 비해서 공공성이 강하다고 약하다고? 약해. 그래서 저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야. 동의 안 하면 조합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은 내 헌집 벌고 새집 받는 거라니까. 집 필요 없는 사람이 조합원 할 이유가 없잖아. 제 말 알겠어요? 이 두 개는 집만 져 도로도 설치해. 그렇지. 내가 동의 안 한다고 도로 설치 못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개발과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뭐가 된다고? 다 조합원 되는 거야. 알겠죠? 다 조합원 돼. 근데 재건축은 뭐라고?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야. 동의 안 하면 조합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왼쪽 제일 밑에 써놨죠? 재건축 사업은 뭐라고?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차이점 찾았나요? 그래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된 것은 재건축 조합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이제 임원 등으로 갑니다. 우리 조합 부분에서 자, 임원 테마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임원 부분이 재작년에 주로 개정이 많이 됐거든.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부분이 아직 출제 반영이 다 안 됐어. 그래서 정리 좀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첫째 임원 위에 제일 보인가요? 자, 조합의 즉 정비조합의 지금 정비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몇 명? 한 명. 이건 개정된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니까 한 명. 자, 또 이사는 3명 이상. 100명이 초과되면 5명 이상 써놨죠? 5명 이상이. 자,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정비조합에서 이사는 최소 몇 명이야? 3명 이상이니까 최소가 3명이야.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 보면 뭐 2명 이하 이사 앞에 그런 말 이런 말 써놓고 2명 이하 이사 번호만 딱 끝 틀렸어. 이사가 2명 이하가 될 수 있어 없어? 이사는 무조건 몇 명 이상이야? 3명 이상이야. 최소가 3명은 있어야 돼. 제 말 알겠어요? 감사는 최대가 몇 명이야? 3명이야. 3명 이하니까. 감사는 4명, 5명 없어? 감사는 가장 많으면 몇 명? 3명. 이사는 가장 적어야 몇 명? 3명. 오케이. 그건 숫자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임기는 3년 이하고 정관이 정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3번. 자,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치죠. 그래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 이 말은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만 가능해요. 이건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에서 똑같아. 알죠?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은 총회에서만 가능하지 대의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총회 선출합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 있다 나와있죠? 오케이. 그 옆에 써놓으시면 돼. 도시개발조합에는 없어. 자, 도시개발조합에는 임원 선출에 선관 위탁 규정이 없어요. 선관위 위탁 규정은 어디에만 있다고? 정비조합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자, 4번은 여러분 우리 앞에 봤던 거 똑같죠? 도시개발조합도 나오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제기했죠? 이때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다, 감사다. 감사. 딱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장은 여러분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되죠. 그래서 그 하살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대의원으로 봅니다. 곧 이 말은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이 가능하다. 대신 이사감사는 대의원 돼 못 돼? 못 됩니다. 알겠죠? 이 말은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또 대의원이 된다, 다 틀렸죠? 임원이 나눠지잖아.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어. 근데 이사감사는 대의원 돼 못 돼? 못 돼. 알겠죠? 그래서 구별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야.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원 전체가 뭐 대의원 될 수 없다든가 임원은 뭐 한다면 틀려. 조합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나 봐놓으시고.
또 임원은 겸직금지는 알겠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없다는 맞아요.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것이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우리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 요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또 우리 재작년에 개정돼서 왔던 게 자격 요건이 있어. 자, 또 이제 결격 요건 원래 하나 있었고 거기서 약간 한 개만 우리 변경이 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격 요건하고 결격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갖춰야 될 요건이 뭐죠? 자격 요건. 갖추면 안 되는 것이 결격 요건.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 결격 요건은 없어야지 우리 임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고. 자, 자격 요건에 관한 테마. 이건 어쨌든 정리해 놓으세요. 개정되고 어쨌든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출제. 자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거주 요건이 있고 소유 요건이야. 자, 거주는 거기 나와있죠? 거주는 그 지역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돼? 1년 이상. 1년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자, 소유 요건은 대상 토지, 건축물 등을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 5년 이상. 됐죠?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 규정이 들어온 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속칭 떴다방 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분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원이 되고자 할 때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1년. 조심할 것. 그럼 옛날에 1년 살았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직전 3년 동안이야. 그 앞에 나오죠?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 어릴 때 거기서 1년 살았다 필요 없어. 지금 알겠어요?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또 소유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기억하세요? 자, 또 한 가지. 거기 밑에 비교 표시 보이죠? 조합장은 어쩐다? 조합장은 여러분 이사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조합장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써있죠? 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객 인가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 가지 말란 이야기야. 관리처분 인가 나오면 여러분 뭐해? 인가 나오면 그 다음 뭐해? 이사 가야지. 뭐 철거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 알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관리처분객 인가 나올 때까지는 이사 가지 마라. 인가 나온 다음엔 안 갈 수가 없어. 철거 들어가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객 인가시까지 이사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 봐두시고. 자, 결격 요건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5가지는 여러분 1, 2, 3, 4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의 결격 요건이든 또 어디 무슨 뭐 조합은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 보통 다 있는 결격 요건이야. 보통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전부 다 결격 요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미피피 보인가? 제한 능력자들이잖아. 제한 능력자 보이죠? 다 민법 공부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다 제한 능력자들이 미피피. 자, 또 일반점들 우리 파산 선고 받고 법권되지 않냐? 똑같은 것도. 법권된 사람은 틀려. 법권되지 아니한 자. 또 여러분 금고 이상형이거든. 자, 형이 종료되고 몇 년 미경과? 2년 미경과. 또 금고령을 받고 집행 유예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요 4가지 요건은 여러분 대부분의 결격 요건이 다 들어가 있어. 알죠? 어느 단체든 우리 법의 규정을 다 있거든. 그래서 그 법의 규정을 보면 4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또 요놈은 여러분 똑같이 4개는 똑같이 써놓으세요. 도시개발조합에서 우리 임원 결격 요건 안 했거든. 제가 교재에 빠져 있는데 똑같아. 일반적이니까 안 썼어. 도시개발조합도 임원의 결격 사유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알죠? 4가지. 4가지는 정비조합의 임원 결격 사유기도 하고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정비조합에만 있는 게 5번이에요. 5번이. 자, 5번은 거기 벌금 얼마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자, 그 받은 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년이다 10년이다. 요게 이제 개정됐지. 5년이었는데 재작년에 10년으로 훨씬 더 길어졌어. 알겠죠?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5년 미경과제였거든. 개정돼서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어디에만 있다고? 정비조합에만 있어.
위에 4개는 개발접도 똑같잖아. 똑같은 여기는 개발접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고? 5번 요건은 정비조에만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결격 요건이야. 우리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고, 물론 저렇게 말하면 이 법을 위반한 거니까. 알겠죠? 우리 도정법 위반해가지고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이 지나버리면 임원할 수 있어.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비조에만 있다는 걸 봐두세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요놈도 자, 별표 쳐놨죠? 적용요건 꼭 기억하세요. 해놓으시라고. 어차피 개정돼가지고 한 번도 반영이 안 된 것들이니까 재작년에 개정됐고 재작년 안 나오고 작년 안 나왔으면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뭐. 됐어요? 그래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임원 해임 써놨죠? 자, 임원을 해임하려면 조합은 얼마 이상 요구? 10분의 1 이상 요구입니다. 그건 뒤에 또 한 번 나올 거니까 거기다 볼 것이고. 임원의 당연 퇴임 나오죠? 자, 퇴임 사유는 일단 무시하고 제일 밑에만 보세요. 임원이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에 했던 행위는 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효하다. 유효.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있죠? 요놈도 새로 들어왔어요. 재작년에.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가 있네요. 자, 일단 누가 선임한다고 나왔죠? 시장군수 등이. 누구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막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한다 나와 있죠? 임원의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사유 중에 그 1번만 보세요. 자, 임원이 사임 해임됐죠? 또 임기 만료 직무 수행 못하죠? 근데 얼마 이상 선임을 한다?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보시면 임원이 사임을 했거나 해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야. 알겠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임원을 다시 뽑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임원을 얼마 이상 선임을 하고 있어? 6개월 이상 선임 등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조합이, 자, 여러분 임원은 필수야. 필수. 임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임을 했거나 해임을 했거나 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이상 선임을 안 해?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면 어디서 개입한다? 관에서 개입을 한다니까. 이게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있는 제도예요. 여러분, 조합은 민간이고 민간 영역은 자율에 맡기는 게 맞잖아. 당연한 이야기야. 민간 영역을 자꾸 관에서 개입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얼마 이상 선임 안 놓고 있으니까 6개월 이상. 이제는 우리 시장, 군수 등이 개입하는 것이 2가지가 나온다니까. 2가지. 자, 방금 봤던 전문조합 관리인, 한마디로 관리인을 선정해보죠.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버려. 그래서 그 임원 업무를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인 제도를 선정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시장 군수가, 여러분 임원을 뽑으려면 아까 임원 선임은 어디서 하죠? 총회.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하거든. 근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6개월 선임 안 했다는 것이니. 그래서 시장 군수가 총회를 소집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밑에 나와. 그 밑에 나오는데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회를 소집시켰어. 누가? 시장 군수. 이것도 엄청난 제도야. 조합일은 조합장이 소집해야지 총회를. 근데 시장 군수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임원 뽑아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시장으로 개입하는 제도가 2가지. 어쨌을 때 임원이 사임이나 뭐 직무수행 못하고 있거나 그럴 때 얼마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어?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시장 군수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개입해서 관리인을 선정해가지고 그 임원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또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임원을 뽑게 만들어버려. 지금 알겠습니까? 시장 군수가 개입을 하는 형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총회 보이잖아요. 총회 봅시다. 총회 소집 보이잖아. 원칙은 누가 소집한다고? 당연히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맞지. 예외부터 봐요. 예외. 시장 군수가 총회 소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유 보니까
아까 똑같죠? 임원이 사임되는데 얼마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어?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임원 선출에 한 총회를 시장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원이 사임 해임되는데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다면 시장 군수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개입하는 제도는 두 가지. 뭐라고? 관리인을 선정해서 업무를 대행시킬 수도 있고 또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임원을 뽑게 만들어 본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총회 소집 하나 봅니다. 자, 위에 원칙은 조합장 소집인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밑줄 5분 이상 요구 대용 같으면 3분의 2거든. 자, 요구를 통해 가지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자,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선임 방법 변경 해임 나오죠. 자, 그럴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 요구 10분의 1 이상. 여기 이제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바로 반영된 문제가 바로 요 지문이야. 딱 하나 나왔어. 재작년에 개정이 많이 됐다겠죠. 임원 쪽에. 그래서 딱 반영된 문제가 요 10분의 1 한번 물어봤어. 알겠죠? 이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디 봐보실래요? 전부 다 이것도 임원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들이야. 자, 여러분. 자, 만약에 A 이사가 횡령 등의 의심이 있어. 알겠죠? 횡령 등의 횡령했거나 배임했거나 등등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이사를 해임을 시키고 싶어. 해임을 시키려면 여러분 총회가 소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총회에서만 가능하니까 임원의 선임 해임 전부 다 총회에서만 가능해요. 총회 소집해야 될 거 아니야. 총회 소집은 누가 한다 했죠? 조합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조합장은 이사하고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일 수 있잖아. 같은 임원이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이 직권인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죠. 소집 안 시켜. 그럼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구는 조합원 얼마 이상 요구하는 거예요. 자, 원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 소집이 가능하잖아. 근데 뭐 5분의 1이면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몇 명 이상이야? 20명 이상이잖아. 5분 이상이면. 근데 20명 이상 만들면 100명에서 5분 이상 만들려면 요건이 좀 어렵단 이야기야. 이걸 좀 완화시키는 거지. 이때는 5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10분의 1이면 10명만 찬성해도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원 선임 해임 등에 관해서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이런 거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혀놨지. 됐나요? 원래 총회 소집은 조합원 얼마 이상이야? 5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임원에 관련된 것은 얼마 이상이다? 10분의 1. 오케이? 그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해임 다 나오잖아. 알겠죠? 이런 것은 얼마 이상 요구하면 된다? 10분의 1. 훨씬 더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임원에 가는 것만, 나머지는 다 5분의 1이에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통계는 여러분 다 똑같대. 자, 통계는. 자, 똑같단 말은 뭐냐면, 도시개발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총회 소집하려면 7일 전 통지예요. 총회를 소집하려면 며칠 전 통지? 7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총회 의결이 나오죠. 자, 총회 의결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칙이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10% 이상이 뭐라? 직접 출석이 뭔지 알겠죠? 조합원이 직접 참석을 해야 돼. 10% 이상이. 그럼 나머지는 전자투표를 하든 전부 다 하면 돼. 나머지 직접 출석 안 해도 돼. 근데 몇 프로 이상은 직접 출석하라고? 10% 이상은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돼요. 몇 프로 이상? 10%. 근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경우 나오죠? 보인가요? 기본적으로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나머지는 뭐 대리 출석이든 뭐 전자투표를 하든 상관없어. 의결할 땐 전자투표를 하니까. 제 알겠어요? 그래서 직접 출석은 몇 프로 이상이라고? 10% 이상. 근데 20% 이상이라는 것이 세 가지 보이죠? 뭐
창립종회, 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또 하나 있긴 한데 일단 세 개만 대표적으로 외우세요. 세 개 중에 이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걸 의결할 때는 됐나요?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의결 정족수입니다. 일반적인 의결은 가반수 출석 가반수죠. 조합원 가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 보인가요? 자, 조합원 가반수 찬성을 요하는 게 뭐뭐 나와? 사업시행계획, 또 관리처분계획, 또 정관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10% 이상 출석하는데 어떻게 가반수가 나오냐고. 나머지는 뭘로 한다고? 출석 안 하는 사람들은 의결 어떻게 해? 전자투표 다 합니다. 여러분 조합원들에서 총회 참석 한 번도 안 해봤죠? 주식은 한가? 주식도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야. 주주총회도 여러분 다 전자투표를 해. 출석 안 해도 의결을 할 수 있어.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조합원 가반 찬성을 요하는 게 뭐뭐 있다고? 사업시행계획, 또 관리처분계획, 또 정관계획.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미리 잡아드립니다. 자, 미리 딱 잡으세요. 우리 사업시행계획이 나오거나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작성 변경 나오잖아. 그냥 사업시행계획이 나오거나 또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보라고.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딱 세 가지. 자, 여기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총회에서 합니다. 이 말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의원회는 못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중요한 계획이므로 총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대의원회 대행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총회에서 의사결정하려면 아까 있죠. 그러면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이건 20%잖아.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몇 프로 이상이?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알겠죠? 또 세 번째는 의결 정족수는 조합원 얼마 이상 찬성을 얻어야 돼? 가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 알겠죠?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이 나오면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많이 물어본 게 노란 거 써진 거. 20% 이상 직접 출석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이 나오면 돼. 알겠어요? 딱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할 건 여러분, 그 정관 변경인데, 여러분 정관은 내용이 한 20가지 되니까 정관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자, 정관을 바꾸는 겁니다. 정관 내용을 바꾸는 거죠. 정관 변경도 어디서만 가능해? 총회에서만 가능하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결 정족수야. 알겠죠? 의사결정할 때 정족수가 알겠죠? 원칙은 뭐다? 조합원 가반수 찬성이잖아. 됐나요? 정관을 바꿀 때는 총회에서만 합니다. 조합원 가반 찬성을 얻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6가지 해당되는 것은 조합원 얼마 이상 찬성이야? 3분의 2 이상 찬성이야. 오른쪽 위에 보이죠? 6가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야. 나머지는 다 가반 찬성이에요. 6가지 3분의 1 찬성인데 그놈 또 잘 물어봐. 알겠죠? 잘 물어본데 그중에 특히 대표적으로 3가지 추려줄까지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야. 조합원 자격도 정관에 나오거든. 자격을 바꾸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자격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얼마나 찬성을 한다고? 3분의 2. 자, 그럼 자격이 나오면 따라서 제명, 탈퇴, 교체가 따라 붙으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보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정비구역 위치 면적도 정관에 나와 안 나와? 나와. 거기 내용을 정관 바꾸는 거니까. 정관 내용 중에 정비구역 위치 면적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정비구역 위치 면적을 바꾸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또 첨예한 부분이죠. 내 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 위치 면적을 바꾸는 문제니까. 자, 중요하겠죠? 중요하면 가반수야 3분의 2야. 3분의 2. 됐죠? 자, 6번에다 써진 거. 시공자하고 설계자 선정 보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거든. 등. 나머지 두 개는 돈 문제야. 돈 문제. 거기 3번하고 4번은 돈 문제를 기억하시면 돼. 3번이 뭐죠? 비용 부담, 회계, 또 사업비 나오잖아. 알죠? 돈 문제. 됐나요? 자, 여러분들은 요 6가지 정관 변경은 정족수가 뭐야?
3분의 2. 알겠죠? 3분의 2 찬성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 자격에 관한 요놈은 여러 번 등장한 지문입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격. 또 위치 면접도 한번 나왔었고 요놈도 한번 등장했죠. 지문들이. 자, 등이니까 나머지 세 개는 감으로 찍고 외울 수는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단일 문제로 나오면 다 외워야 돼. 6개. 알겠죠? 정관변경 중에 3분의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하고 나올 때는 6개 다 알아야만 풀어. 알겠죠? 지문으로 들어갈 때는 요 대표선수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고. 제 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6개에 해당되는 것은 3분의 2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정비 사업비가 여러분 10% 이상 증액이 되어버렸죠? 자, 정비 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의 분담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상 찬성을 요한다? 3분의 2 이상. 자, 우리 27회 때 한번 나왔던 것이 거기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정비 사업비야, 제외한 정비 사업비야. 제외. 그러니까 손실보상 금액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했잖아.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지? 어차피 줄 돈이야. 알겠죠? 그러면 신청을 유독 많이 안 할 수도 있으면 손실보상 금액은 커지겠죠? 근데 그게 10%는 적용된 건 필요가 없고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적용된 경우에요. 제외지 포함이라면 틀려. 됐나요? 나머지 사업비가 10%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는 3분의 2. 자, 또 한 가지가 설립인가상을 변경할 때거든. 오케이. 1번하고 2번 정도 잘 받으시면 돼요.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대연에 갑니다. 자, 대연은 여러분, 우리 개발조합에서 봤네? 자, 우리 정비조합의 대연에는 들 수 있다, 둬야 한다. 둬야 한다. 개발조합에서는, 그치.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했잖아.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야. 똑같아. 대연 수는 10% 이상이니까 10% 이상이고. 자, 그리고 거기 3번 아까 써드린 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이거. 조합장은 대연될 수 있다겠죠? 이사감사는 대연돼, 못 돼? 못 되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연이 못 됩니다. 이사감사는 대연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봐두시고. 자, 우리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똑같아. 정관이나 임원 뽑고 이런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은 그렇게 잘 정돈해 주시고, 자, 동의 과정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의적 산정방법 보이죠? 130페이지. 보인가요? 오케이. 그만은 접어드릴게 보세요. 자, 동의 산정할 때 방법 뭘 보냐면, 자, 주관경 개선 재개발 보면 돼. 재건축은 뭐 사실, 토지 등 수혜자가 몇 없잖아. 자,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죠? 공유나무는 다 뭐라고? 공유나무는 다 뭐라고? 한 명. 자, 지상권 하나 보시면 돼. 소유자가 따로 있고 지상권자가 따로 있죠. 그때는 몇 명? 둘 중에 한 명. 이게 대표 한 명이야. 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따로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 대표 한 명. 대표 한 명.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 그것도 몇 명?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그만 하시면 돼. 그다음에 우리 동의자 산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동의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아마 오후에 문제도 나올 거예요. 간단히 보시면. 저 물어보냐. 재개발을 물어보겠죠? 재개발을 물어보는데, 이럴 수 있잖아. 봐봐,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가 있고, 또,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또, 토지 지상권자 있다고 봅시다. 봐봐, 여러분. 간단하거든. 자, 보시면. 우리 필지로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3개만 봐. 뭐 10필지까지 만들 수도 있어. 자, 만약에 1번 필지에 토지 소유자가 A고 건축물 소유자가 B야. 자, 2번 필지는 토지 소유자가 C고 지상권자가 D야. 또 3번은 토지 소유자가 B야.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는 있다 할까? B, A, B, C, D, E. 아니면 공유로 만들까? 건축물 소유자 2하고 F가 공유야. 자, 그럼 여기서 다 토지자들인데 이때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는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요 문제죠? 자, 재개발이니까 토지 소유자. 자, 1번 필지부터 따져. 1번 필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죠. A. 건축물 받아야죠. B. 그럼 여기는 몇 명? 1번은 2명. 2번 필지는
소유자, 지상권자 따졌으면 둘 중에 한 명이죠? 둘 중에 한 명 받으면 돼. 알겠죠? 한 명. 자, 여기 3번은 B는 여기서 이미 받았죠? 빠지고. 여기 EF 공이면 둘 중에 한 명. 그러면 몇 명? 한 명. 그럼 총 동의자 수는 몇 명이야? 4명. 알겠습니까? 공일 때는 한 명. 토지 또는 건축물 따로따로. 소유자하고 지나고 살 때는 둘 중에 한 명. 한 사람이 몇 개 갖고 있으면 하나 받았으면 B는 끝났어. 됐어요?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투기가일주가 하나 보이죠? 거기는 딱 그거 하나 보세요. 여기도 이제 개정되었고 밑에 뭐 사유가 더 추가됐는데 그래도 무시하고. 자, 여기는 투기가일지구에서 여직이 무슨 지구라고? 투기가열지구야. 자, 거기 이제 써놨죠. 건조 개간 보인가? 요거 잊지 말어. 건조 개간 이후입니다. 이때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못 된다? 못 돼. 투기가열주니까. 자, 건조가 뭐야? 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객 인가고시 이후야. 알겠습니까? 건조 개간. 재건축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객 인가고시 이후. 자, 양도 받은 사람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하지만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는 가능하다 나와 있죠? 상속, 이혼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 하나 정도만 봐두세요. 또 가능한 사유가 또 나오거든. 밑에 예외가 그 5가지 나오는데 이번 또 개정돼서 한 2개 추가됐는데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아래는 외운다면 그거 4번만 하고 싶습니다.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소유했거나 5년 이상 거주 나오죠? 10년 이상 소유 그리고 5년 이상 거주 나오나요? 이럴 때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양수받아도 건조 개간 이후에 양도받아도 알겠죠? 원래 건조 개간 이후에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돼? 못 돼? 못 돼. 됐어요? 건조가 뭐라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개관은 재개발은 관리처분객 인가고시 이후. 알겠죠?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못 돼. 하지만 상속 이혼 가능해. 됐나요? 상속했거나 또 이혼당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또 아까 우리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두세요. 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주민대표나 통행소유자 선생님 넘어가시고. 자, 이제 134쪽 사업 시행조치하고 관리처분계획만 남았어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타임에 정리할 겁니다. 특히 이제 관리처분계획 또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갑시다. 자, 10분 쉬겠어요.